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자회로 2편으로서 pn 접합과 공핍 영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념을 같이 스터디해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일단 보시면 이번 영상이 유튜브 그 영상의 바 밑에 보시면 챕터로 나눠져 있을 텐데 그 보시면 첫 번째 챕터가 이 다이오드의 pn 접합과 확산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공핍층 형성 원리, 세 번째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한 pn 접합 해석, 네 번째가 전위 장벽. 그러니까 이건 내부 장벽 전위, 빌트인 포텐셜을 의미하는데 그 개념도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페르미 준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법까지 해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챕터와 마지막 챕터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나 페르미 준위는 제가 이번 전자회로 재생 목록에서 하지 않았고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리는 배너에서 뜨는 재생 목록 거기는 반도체 공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100% 이해하시려면 이 100%잘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저 반도체 공학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전자회로만 시험 기간이다 하시는 분들 또는 집중적으로 빨리 전자회로를 끝내셔야 하는 분들은 이 전자회로 재생 목록만 보셔도 무방하시게끔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제가 일단 진행을 해볼 건데 이제 그런 효율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설명 시작해 볼 건데 이 다이오드의 PN 접합과 확산의 원리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P 영역이죠. 그리고 N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자, P 영역은 P형 반도체가 있는 영역이었고 다이오드 내에서 P 영역, N 영역을 나눴을 때 P형은 P형 반도체, 그러니까 P-타입 세미컨덕터, N영역은 N형 반도체, N-타입 세미컨덕터가 있는 영역이었어요. 고정 댓글에 써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접합시킨다는 게 PN 접합이라는 게 P 영역의 반도체와 N 영역의 반도체를 접합시킨다, 그러니까 붙인다는 얘기는 맞지만 그게 실제로 붙인다기보다는 뭐 고정 댓글에 써드린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그 실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P 영역 반도체는 제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전자회로 1편을 설명드렸을 때 그 전자회로 1편에서는 P형 반도체는 뭐였죠? 그죠? 붕소와 같은 보론 원자 그거를 도핑한 거였기 때문에 홀이 남았어요. 양공, 전공이라고 부르는 그 홀이 다수 캐리어였고요. 하지만 소수 캐리어는 있죠. 제가 1편에 설명 안 드렸네요. 그죠? 소수 캐리어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전자인데 P 영역이 다수 캐리어가 홀이지만 소수 캐리어는 전자가 왜 있냐면 나중에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전도대로 이제 열 에너지를 바꿔내서 역이 되면은 전도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있던 자리에 전공이 남게 돼요. 이 홀이 남게 된다는 거죠. 전자가 빈 공간이 전자가 빠져나온 공간이 홀이었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 전자와 전공은 항상 쌍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아마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전자와 전공은 항상 쌍을 이루는데 도핑을 해주면 붕소를 도핑하면 이제 홀이 많이 생겼다시피 그래서 소수 캐리어와 다수 캐리어가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N 영역에서도 전자가 다수 캐리어지만 소수 캐리어는 홀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계속 영상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접합을 시켰어요. P 영역에서는 홀이 많고 N 영역에서는 전자가 많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설명드려보면 오른쪽 위에 지금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게 하나의 방이에요.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진 방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스프레이, 그러니까 분무기를 가지고 향수를 칙 뿌리는 거예요. 방에다가. 그러면은 초반에는 우리 사실 알다시피 초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농도가 엄청 높고 사실상 저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저 향수 입자가 분포를 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처음엔 왼쪽 위에서만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 랜덤한 방향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서 그러니까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확산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가해 있던 사람들도 향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는 원리예요. 그게 바로 확산인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N 영역에 있는 전자가 사실 다수 캐리어인데 P 영역에서는 소수 캐리어잖아요. 그리고 P 영역에서는 홀이 다수 캐리어인데 N 영역에서는
소수 캐리어죠. 그럼 P영역 입장에서 먼저 봅시다. P영역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홀이 높은 농도에 있는 P영역에서 낮은 농도에 있는 N영역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겠죠. 마찬가지로 N영역에 있는 전자가 P영역 쪽으로 농도 낮은 쪽으로 확산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가림막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그냥 접합시킨 거니까. 근데 다시 돌아가서 접합시키고 뭐 확산되고 하는 거 전에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이제부터가 정말 이해가 중요한데 N 영역에 있는 반도체와 P 영역에 있는 반도체 이거는 각각 극을 띌까요? 그러니까 중성일까요?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전하를 띌까요? 안 띌까요? 이걸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지만 뭐 정지하시고 고민해 보셨거나 아니면 바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면 중성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전자가 더 많고 전공이 더 많은데 어째서 이게 중성이라 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1편 영상에서 드린 이제 설명을 다시 참고해 보시면 P 영역에서는 홀이 더 많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영역부터 설명드리면 N영역에서는 전자가 더 많았지만 그게 사실은 양성자도 있었던 거잖아요. 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긴 한데 도핑을 한 원자 생각해 보시면 실리콘 원자는 이미 중성이었고요. 뭐 원자번호 14번이니까 양성자 수 14개, 전자 14개는 맞는데 그 원자과 전자 4개로 그렸었지만 인을 도핑했을 때 폴스포러스를 딱 도핑했잖아요. 인을 도핑했는데 원자번호 15번이지만은 옥텟 규칙을 이미 상하 좌우에 있는 실리콘이 만족했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빼도 됐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성자수 15개, 전자 15개인 그 중성 원자일 때인 원자가 안정한 중성 원자일 때, 안정한 건 아니죠. 제가 중성 원자일 때 상태였는데,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억대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한 전자 하나가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전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도핑 결과로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가 전자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P영역에도 마찬가지의 해석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영역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N영역에서 전자가 확산되면 원래는 중성이었던 게 전자가 빠지고 전공이 빠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중성이었던 것이 성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건 진짜로 이게 전하를 띄게 돼버린 거예요. 어쩐데? 국소적으로. 전체를 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제가 설마 정말 이걸 진짜 이렇게 이해서가 아니라, 이 국소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접하면 상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라서, 원래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죠. 자, 여러 교재나 영상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리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 전공 이동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원래는 저 접하면 상에 가까울 때 거기서부터 제일 확산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분무기를 뿌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향수 입자가 그 뿌렸을 때도 이렇게 그 가까이서 제일 먼저 확산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확산이 될 때는 높은 농도 쪽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딱 바뀌는 그 면에 대해서 먼저 확산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먼저 극이 생겨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 원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그 인이 이온이 돼가지고 일종의 도노 이온이죠. 도노였잖아요. 인이. 그거는 1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 이온이 되는데 그래 바로 도노 이온이 되고 플러스 전하를 띄는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억셉터 이온, 붕소 이온 같은 거는 마이너스를 띄게 돼요. 결국에는 이게 그런 이유로 그래도 좀 한번 질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 도너 이온과 억셉터 이온이라고 불렀던 게 마치 캐리어처럼 이동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죠.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시긴 한데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갖고 있고 실제로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전자 전공이 막 이동하다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뭐 전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버리시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양성자가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홀더 전조도 아니고 이게 억셉터와 도너 이온이 이렇게 극을 이루는 그러니까 전하를 이루는 건데 왜 이동하지 않느냐면 제가 1편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자과 전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었잖아요. 실리콘 원자들이랑. 그래서 이미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고 그 구조상에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가까운 그런 도너와 억셉터 사이에서 확산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PN 접합 사이에서, 그러니까 접합면 사이에서 이러한 전기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왜냐하면은 이 플러스 전화 쪽에서 발생한 전기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전기력선이잖아요. 그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니까. 그건 제가 쿨롱 법칙을 설명드렸었지만 전기장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전기장을 설명드렸을 때 플러스 전화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게 전기장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확산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확산이 이제 안 될까요? 이 전기장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N영역에서는 전자가 오른쪽에서 P영역 쪽으로 갔었죠. 확산 때문에. 근데 확산이 더 안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위의 식 때문에. 이 쿨롱 포스, 그러니까 F는 QE 때문에 전기장 벡터랑 반대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작용하게 되죠. 왜냐면 지금 Q가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음전을 띠니까, 벡터 방향이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돼버려서 가속되는, 그러니까 힘을 받는 방향은 P영역 쪽에서 N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확산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저 접하면 상에서는 국소적으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저 접하면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산이라는 건 에너지를 준 게 아니라 높은 농도 쪽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가버리는 건데, 이렇게 퍼지고 분포되는 건데, 힘을 받아버리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P영역에 있는 홀도 양공, 전공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전기력을 전기장 방향으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고 이게 일종의 그래서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걸 바로 장벽전. 그래서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걸 바로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하죠. 내부에 포텐셜 베리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도 전자기학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전기장이 생기면 전이차가 생기고 전압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그 전압이 사실은 에너지 결국에는 단 전하당 에너지였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처럼 이 장벽을 형성한다 해서 포텐셜 베리어가 되는 거고 내부에 생기는 로컬 이야기 국소적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논문에서. 그래서 로컬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이 국소적으로 이 PN 접하면 상에서 장벽 전이가 생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전자 전공이 이렇게 넘어가다 어떻게 전기장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도너 이온과 억셉터 이온이 PN 접하면 사이에서 고정된 채로 가장 먼저 이렇게 전하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핍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라고 말씀드리면 공핍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발생하고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캐리어가 존재하지는 않겠죠,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걸 공핍 영역, 캐리어가 결핍됐다, 없다, 거의 없다 이런 의미로 공핍 영역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는 공핍층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셨다면 에너지 다이어그램과 전위 장벽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림을 세 가지로 그렸죠.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봤다시피 확산이 되기 전 P영역의 다수 캐리어가 홀이고 N영역에서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인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저기 전자 전공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P에 접하면 상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제가 조금 더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렸던 거지 원래는 P에 접하면 상에서 이 국소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면 확산이 더 잘 되기도 전에 이미 음, 그 공핍 용량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원리죠. 두 번째 그림은 그거죠. 그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걸 나눠버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확산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그림은 공핍 용량이 생겨서 어떤 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제가 첫 번째 띄워드린 재생 목록, 그러니까 전자유로 재생 목록이 아닌 반도체 공학 재생 목록 1편에서 밴드갭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또 그려드렸죠. 이게 바로 Y축의 에너지인 그런 일종의 이 P영역과 N영역을 구분해서 그려보면 그게 다이어그램이었는데 P영역에서도 가전자대와 전도대, 그러니까 영어로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근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N영역은 더 낮은 에너지입니다. 이게 제가 고정 댓글에 또 두 번째로 써드리겠지만 그 고정 댓글에 1번 사항과 2번 사항이 있는데 2번 사항이 바로 이 내용인데 플루이드 전자회로에서 그러니까 그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엄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설명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그 출처를 밝혀드리면서 써드리겠지만 고정 댓글에 써드릴게요. 하지만 영상에서는 페르미 준위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 5번에서
일단 이번에는 이런 사실을 다시 좀 명심을 해보죠. 그러니까 N형 반도체 N형역에서는 전도대, 그러니까 가전자가 아니라 이미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더 많죠. 그게 다수 캐리어였으니까. 근데 가전자대에서는 홀이 많은 게 아니라 좀 더 소수 캐리어였잖아요. 반대로 P형 반도체에서는 홀이 다수 캐리어, 자유전자가 소수 캐리어. 근데 확산되는 원리를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가 있는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미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페르미 준리로 설명드릴 거지만 그런 차이 때문에 이 N형 반도체 전도대가 P형 반도체 전도대보다 좀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리에도 불구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분명 있어 한 말이에요. 완전히 차이 나게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대가 겹치게 되는데 그 겹치는 걸 통해서 이게 이동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겹친다는 것 자체가 공통의 에너지, 이 공통인 값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럼 약간 N형 반도체 쪽의 전도대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 위에 있는 전자들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에너지 소비 없이. 그잖아요. 마치 확산이죠. 그래서 확산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에너지니까 에너지 소비 없이 전압을 걸어주거나 할 필요 없이 높은 농도 쪽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이동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고 또 결합하고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대에서 있는 높은 에너지 위치한 전자들이 P형 연결해서 P형역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고 그 금세 이제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래서 사실 베르미 준리를 통해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내려가게 되고 계속 반복해 돼버리면 결합을 하게 되고 전자 전공이 이제 결합하게 되면 나중에는 N 영역에는 전도대에 있는 높은 전자들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N 영역의 전도대가 좀 더 낮아지게, 좀 더 얇아지게 되는, 좀 낮아지게 되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동할 수 있는 높은 전자들은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딱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공핍층이 생긴다는 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디플레션 레이어라고 하는 공핍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실 약간 이동할 수 있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전이 장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울기가. 그리고 사실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를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이 페르미 준리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P타입과 N타입이 있죠. 이게 왼쪽 그림은 좀 더 위에 있고 오른쪽 그림은 좀 더 낮게 있고 그거는 이제 설명드려 볼 건데 그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또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게 아까처럼 이게 굽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굵은 실선, 그러니까 굵은 점선이 페르미 레벨이에요. 뚝뚝 끊어져 있는 저 선 있죠. 저게 페르미 레벨이라고 합시다. 근데 P타입은 왜 참고로 밸런스 밴드는 V예요. B가 아닙니다. 이 V인데 그 밸런스 밴드가 가전자되고 이 C가 컨덕션 밴드, 전도대라 하면 페르미 레벨이 왜 가전자대에 더 가까이 있는 P타입일까요? 그러니까 P타입은 왜 가전자대에 더 페르미 레벨이 가까울까요? 사실 이 페르미 준위를 보셨다면 그 영상을 보셨다면 페르미 레벨이라는 자체가 페르미 디락 통계에 따른 거고 그 분포 함수에 따른 거였는데 그건 일종의 확률이었어요. 그리고 페르미 레벨은 확률이 전자나 전공 같은 페르미온이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 딱 50%인 그런 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였잖아요. 그런 에너지 준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들은 사실 전공도 그렇고 사실 홀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되기 전에 전자들이 더 많죠. 전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확률이 50%나 뭐든 간에 확률이기 때문에 50%인 확률도 그에 해당한 에너지 준위도 가전자대에 더 가까운 원리인데 N타입은 자유전자가 더 많으니까 어때요? 그렇죠. 컨덕션 밴드에 더 가까운 페르미 레벨이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게 이해 혹시 안 되시면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P타입과 N타입을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접합시킨 거죠. 접합을 시켜서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확산의 원리가 뭐였어요? 분무기 계속 나오지만 분무기 딱 뿌려서 방에 이렇게 고르게 분배가 되면 분포가 되면 결국에는 공통적인 평균적인 그런 뭐랄까 고른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형을 이룬다는 자체가 더 이상 전자 전공이 농도 차이가 없다는 거의 없다는 말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될까요, 다르야 될까요?
P타입과 N타입은 페르미 레벨이 달라서는 안 되죠. 같아야 되죠. 왜냐? 이미 농도 차이가 없으니까 확률도 똑같겠죠. 사실 갖다 붙여야 되는 원리죠. 그러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페르미 레벨이라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결 지으면 P타입에서는 밸런스 밴드에 더 가까운 거였는데 N타입에서는 컨덕션 밴드에 가까웠으니까 하지만 페르미 레벨 입장에서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결합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이게 아까 봤던 우리의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페르미 레벨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한층 더 잘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를 통한 또 해석을 해볼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전류를 제어하는 정류작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